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마운드 위의 번가노는 대단히 민감한 투수입니다. 올드스쿨 마운드를 가지고 있는 번가노는 타자들이 홈런을 날리고 빠던을 하거나 혹은 출발하지 않고 타구를 감상하거나 그 기분을 즐기기 위해 베이스를 천천히 도는 걸 참지 못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쇼맨십이 강하면서도 영어를 하지 못하는 푸이그와 늘 충돌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10일 맥스 먼시를 만나게 됩니다. 먼시는 번가너를 상대로 오라클 파크의 우측 관중석 뒤 매코비만에 빠지는 비공식 스플리트 히트를 때려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상대가 때려낸 건 스플래시 히트에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번가너는 그라운드를 천천히 도는 먼시에게 다가가 그만 쳐보고 달리기나 해 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역이 좀 세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먼시는 이렇게 대응하죠. 내가 타구를 감상하는 게 꼴보기 싫으면 네가 바다에 들어가서 직접 공을 건져오지 그래. 그때 번가로는 느꼈을 겁니다. 영어를 하지 못하는 푸이그를 상대할 때가 좋았다고 말이죠. 마운드 위에서는 너무 민감해 보이는 부분이 아쉽긴 했지만 번가노는 샌프란시스코 팬들이 아니더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투수였습니다. 2014년 월드시리즈에서 보여준 투혼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번가노의 포스트 시즌 성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번가노는 포스트 시즌 선발 14경기 포함 통산 16경기에서 8승 3패, 평균자책점 2.12를 기록합니다. 번가너는 3번의 완투를 했는데 3번 모두 완봉승이었습니다. 특히 월드시리즈 성적은 5경기 36이닝 4승 0.25로 이는 월드시리즈에서 20이닝 이상 던진 투수 중 역대 1위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알만한 월드시리즈 0점대 평균자책점 투수들은 31이닝을 던지고 0.87을 기록한 베이브루스, 57이닝을 던지고 0.95를 기록한 샌디 코펙스, 36과 3분의 1이닝을 던지고 0.99를 기록한 마리아노 리베라가 있습니다. 2014년 번가너는 투수로는 역대 네 번째로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와 월드 시리즈에서 모두 MVP가 되며 그야말로 혼자서 팀의 우승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투수가 디스카운트를 하고 우리 팀에 오겠다고 한다?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좀 찜찜한 부분이 있어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번가너가 더 이상 싸이 영상 컨텐더는 될 수 없을지 몰라도 팀의 일선발을 맡아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 포스트 시즌에서 또 한 번 빛날 거라는 애리조나의 행복한 상상이 무참히 깨지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번가너는 5와 3분의 1이닝 13피안타 8실점 패전을 당하는데요. 13피안타와 8실점은 모두 번가너에게 최악의 기록이 됐습니다. 애리조나 선발 투수가 13피안타 경기를 한 건 2013년 이안 케네디 이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10경기에서 4패, 8.53에 그치게 된 번가너는 2016년 쉘빌 밀러의 1승 6패 7.09와 올해 루크이버의 1승 7패 6.70을 넘어 애리조나 투수가 시즌 첫 10경기에서 기록한 최악의 성적을 찍게 됩니다. 특히 문제는 피홈런인데요. 지난해까지 9이닝당 피홈런이 통산 0.9개, 그리고 지난해 기록이 1.3개였던 번가너는 현재 9이닝당 3.7개를 맞고 있습니다. 번가너가 이런 페이스로 200이닝을 던진다고 가정하면 번가너는 82개의 홈런을 맞게 됩니다. 번가너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애리조나 팬들의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팬은 번가너가 제2의 조던 짐머맨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짐머맨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워싱턴에서 4년간 연평균 203이닝, 14승 8패, 3.13이라는 대단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FA가 됩니다. 또한 2014년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는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1대0 완봉승을 거둘 뻔하는데요. 맷 윌리엄스 감독은 완봉승까지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볼넷을 내준 짐머맨을 마무리 스토렌으로 교체하는데요. 저는 그 경기 해설을 맡았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합니다. 투구수가 정확히 100개가 된 짐머맨은 전혀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스 감독은 스토렌으로 교체했고 스토렌은 올라오자마자 버스터 포지에게 안타, 파블로 산도발에게 동점 2루타를 맞습니다. 결국 연장 18회까지 진행된 그 경기는 18회 초에 터진 브랜든 벨트의 결승 홈런에 힘입어 6시간 23분 만에 샌프란시스코가 승리하게 되죠. 이렇게 1승 1패가 된 워싱턴은 3차전에서 번가너에게 7이닝 2자책 패전을 안기는데요. 번가너가 그의 포스트 시즌에서 기록한 유일한 패전이었습니다. 하지만 4차전 산도발 타석에서 폭투로 결승점을 내주고 패하게 됩니다. 어쨌든 만 30세에 묵직한 포심을 자랑하는 짐머맨은 FA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게 분명했는데요.
하지만 진머맨은 11월이 끝나기도 전에 디트로이트와 5년 1억 1천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이는 예상가보다 훨씬 적은 액수였는데요. 와이오밍주가 고향인 진머맨은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뛰고 싶었고 그게 디트로이트였습니다. 이에 모두가 디트로이트가 땡 잡았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벌어진 일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계약기간 4년간 진머맨은 96경기에서 25승 41패 5.61에 그침으로써 디트로이트를 탱킹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먹튀가 되고 말죠. 진머맨은 왜 무너졌던 걸까요? 진머맨의 최대 장점은 견고한 패스트볼이었습니다. 진머맨은 예비 FA 시즌인 2015년 구속이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9세 시즌의 구속 감소는 몰락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입단 첫 해인 2016년 진머맨은 구속 대폭락이 일어나고 말 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번가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진머맨에게 일어난 일과 대단히 비슷한데요. 차이는 예비 FA 시즌에 구속의 반등이 살짝 있었던 것과 진머맨과 달리 번가너에게는 특별한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번가너는 2017년 4월 22일 더트바이크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어깨와 갈비뼈를 다칩니다. 이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연평균 226이닝을 던졌던 번가너는 이에 111이닝에 그치는데요. 저는 그동안 너무 쉼없이 달려온 번가너에게 되려 안식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듬해에도 번가너는 스프링 캠프에서 타구에 맞아 손가락이 부러져 130이닝밖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년간의 휴식은 번가너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번가너는 위험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 말고는 경기에 대한 태도와 훈련량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번가너는 현재 몸 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가너는 구속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번가너가 메이저리그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공을 던지는 혹사를 당했다는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빠른 26세 시즌부터 구속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번가너의 몰락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는 2017년의 더트바이크 사고인 것 같습니다. 번가너는 작년 자신과 친한 한 샌프란시스코 지역지 기자에게 그때부터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이 번가너는 작동 불가능한 투구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체와 하체의 싱크를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건데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2017년 사고 이후 번가너의 딜리버리에서 이 상체와 하체의 절묘한 싱크가 깨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번가너가 구속 저하뿐 아니라 제구까지 무너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00%를 낼 수 없는 딜리버리이기 때문에 구속이 더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결국 번가너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한 부진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만들어준 선수인 만큼 번가너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오늘은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디그롬이 등판했는데요. 그러나 디그롬은 2이닝 4피안타 3실점에 그치고 햄스트링의 경련을 느끼고 교체됐습니다. 다음 등판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사이영상 레이스에서는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다르비슈는 어제 3자책이 2자책으로 수정되면서 평균 자책점이 2.00에서 1.86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로써 3파전 선수들의 성적을 정리해보면 다르비슈가 7승 2패 1.86, 바우어가 4승 3패 1.71, 디그롬이 4승 1패 2.09인데요. 이제는 정말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팝콘이나 먹으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메이저리그 정리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